안녕하십니까. 해남 고구마 사랑방 최준성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농사를 처음 접하는 분이나 막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짓자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 그리고 귀농귀촌인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농사를 시작한다고 마음은 먹었어도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이 될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타이틀은 고구마 재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라고 정했고요. 키워드는 한 8개 정도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게 고구마 밭이야? 이 말은 이제 이게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질만한 밭인지의 판단 여부죠. 그거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 능력을 과신하지 마라. 얼마만큼 농사를 져야 큰 무리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고구마 모종은 내가 기를 것인가, 사서 할 것인가, 그리고 품종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고구마를 심을 것인가. 농자재는 이제 농약부터 비닐까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농기계는 있는가 없는가, 농기가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고구마를 수확한 다음에는 다 팔아버릴 것인지 아니면 보관을 할 것인지, 보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할 것인가. 고구마를 보관했으면 저장이죠. 저장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고구마 농사를 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인데요. 각 키워드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키워드, 이게 고구마 밭인가? 고구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은 사실은 따로 있어요. 논에다 고구마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조건은 사질, 그러니까 모래땅이고요. 물 빠짐이 좋은 밭인데요. 경사가 약간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고구마는 이게 땅에 따라서 모양이 천차만별이에요. 수확량도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품종은 땅타박이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는데 땅타박을 하는 고구마가 있기 때문에 고구마 밭에는 좋은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심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고구마 밭 선택에서 이제 우선은 고구마 농사가 잘 되고 못 되면 50%는 판가름이 나버리거든요. 좋은 황토마사 땅하고 배수가 안 되는 뻘땅이라고 저는 흔히 표현하는데, 이 뻘땅의 고구마는 모양도 뭐 다르지만은 모양이 다르면 일단 가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가 봤을 때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해도 뻔해요. 이쁜 모양과 깔이 좋으면, 때깔이 좋으면 그 고구마를 먼저 사기 위해서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수확량도 하늘과 땅 차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땅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고구마를 지어도 될까? 되겠어라는 판단을 하면, 그렇게 고민을 한다면 그 땅에서는 고구마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예. 땅을 딱 봤는데 이거 땅 좋은데 이건 고구마 농사 지을 땅이네 하면은 뭐 당연히 고구마 농사 지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안 짓는 게 좋아요. 만약에 거기다 억지로 이제 고구마 농사 졌는데 이쁘지도 않게 나오고 엉망이면 팔아먹지도 못하죠. 팔아먹지도 못할 고구마 농사는 안 지어야 내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질 않습니다. 상하지도 않고요. 내 농사 지어서 내가 먹는다고 해도 수확량이 안 나오고 영 모양이 안 좋으면 마음이 상하기는 매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구마 밭이 아니다, 고구마 심을 밭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그 밭에서는 안 하는 거, 다른 밭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두 번째 키워드는 내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입니다. 고구마 농사는 다들 쉽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고구마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업으로 치면 제조 원가죠, 그죠? 여기는 인건비, 기타 다른 이제 농자재비 등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수확하고 판매할 때까지, 내 손에서 떠날 때까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심어놓고 풀 몇 포기 뽑아주고 뭐 기다렸다가 고구마 밭에 이제 고구마 순이 꽉 차서
잘 자라고 수확하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진 않죠. 그런 생각을 해서들인지 몰라도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나 텃밭 하는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이제 고구마를 잘 아는 듯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전혀 모르고들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구마를 재배할 때는 거름을 하면 안 된다. 옛날 노인네들이 하는, 나도 이제 노인네 돼가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준비 안 된 농사로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 몇 평 농사 지어서 평당 몇 킬로를 수확하고 뭐 얼마를 벌고 등등 농사 짓기 전에 고래등 같은 귀하집 한 채를 짓는 계산을 하죠. 하지만 만져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농사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고구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기계, 인부, 기타 등등 뭐 자동자재, 날씨까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고 끝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내 노동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의 일을 해줄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이제 노동의 질과 노동의 양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내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정도가 되고 내가 농사 짓고자 하는 평수에 맞는 기계는 확보되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인력들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확보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지어야 그 사람들 또는 그 기계로 인해서 내가 고구마 농사를 몇 평을 지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수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것들을 통솔하고 구하고 또 내 노동력을 투자하고 양적인 노동력, 질적인 투자 이런 자기 평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 농사 중간에 포기하거나 폭망하지를 않습니다. 농사는 시간이거든요. 제때 심고, 제때 김매고, 제때 약하고, 제때 수확을 해야 망하지를 않아요. 혹시라도 중간에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인력이 안 되거나 날씨가 안 되고 뭐가 안 돼 가지고 제때 심지도 못하고 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김매기가 늦어지고 잡초가 부성하고 뭐 내가 몸이 어쩌고 해서 약할 때 제대로 약을 못하고 또 제때 수확 못하고 서리를 마치고 이러면 뭐 농사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이유라도 발생해서 시기를 놓치면 정상적인 농사는 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텃밭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는 가족과 함께라면 몇 명이서 그 텃밭에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계산하고 시작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고구마를 심을까입니다. 고구마 품종을 선택할 때는 내가 사는 곳의 무상일수,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수죠. 그 무상일수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재배일수가 결정이 되니까. 무상일수가 짧은 경기도, 강원도 산간 지역은 고구마 재배일수가 채 150일도 안 돼요. 사실상 호박고구마 종류의 만기 재배형 고구마들은 재배일수가 모자라죠. 재배일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억지로 심으면 나중에 수확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재배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쪽은 이제 밤고구마는 뭐 당연히 될 것이고, 왜냐면 120, 130일이면 되니까. 꿀고구마도 130에서 150일짜리면 되니까 꿀고구마까지는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고구마를 심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재배일수는 나왔고요. 그러면 내가 언제 수확할 것인가? 그러면 수확일에 맞춰서 언제 심을 거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품종도 결정이 되겠죠. 재배일수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며칠이나 키울 수 있을까? 며칠 키울까? 자가 소비인가 판매할 것인가? 맛 위주로 갈 것인가? 모양과 맛을 다 볼 것인가?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고구마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잘 팔릴 것인가? 나는 어떤 고구마를 좋아한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품종이 선택이 되겠죠. 그다음에 판매한다면 시장성은 어떤가? 뭐 이런 판매 방법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뭐 자가 소비를 한다면 맛으로 먹을 것인가, 기능성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인가. 기능성 있는 고구마는 이제 뭐 베타카로틴이 많은 노란색 호박이나 기타 등등. 그다음에 황산화 물질이 많은 안토시아닌이 많은 뭐 자색 고구마류, 그 중에서도 어떤 품종 뭐 이렇게 등등 결정이 되겠죠. 뭐 가공을 한다면 가공에 맞는 그런 고구마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판매한다 그러면 일찍 판매할 것인가, 그래서 일찍 팔아버린다, 그리고 또는 소비를 다 해버린다, 그것도 일찌감치. 그런 방고구마류가 맞죠. 추석 전후로 해서 끝난다, 끝내버린다.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넘어간다면 품종이 달라질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끝낼 것인데 꿀고구마를 굳이 심어야 될 것이나, 그러면 어느 정도 수확량 감수해야겠죠. 겨울까지 또는 다음 해까지 저장해서 소비한다거나 판매한다면 저장성 좋은 고구마를 선택할 것이고요. 재배 일수가 좀 긴 만기 재배 고구마도 괜찮겠죠. 다음 이야기 키워드는 고구마 모종이죠. 이제 고구마를 심는다는 게 이제 모종을 사실은 삽식하는 거죠. 영양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를 심어서 고구마가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모종은 직접 길러서 고구마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구입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결정을 해야겠죠. 만약에 고구마 모종을 본인이 직접 기른다고 하면 종자 묻는 시기가 결정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심을 면적이 결정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제 조건으로 몇 번을 자른 것인가, 몇 번을 잘라서 몇 번을 심을 것인가가 이제 또 결정이 되겠고, 그래야 이제 종자의 수량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고구마 심는 시기가 결정이 되면 종자 묻는 시기가 역산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다 결정이 되면 이제 본인이 직접 또 아름아름 또는 공부를 해서 고구마 모종을 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번잡하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고구마 종자 묻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이 두 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고구마 농사도 되고 고구마 모종 농사도 해야 되고. 근데 고구마 모종을 또 2달 기다렸다가 하고 또 한 달, 90일을 농사를 지고,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처럼 이제 많이 한다면 모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구입하지만, 조금 한다면 사실은 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고구마 모종을 만약에 구입해서 사서 이제 심는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시장에서는 사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심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고구마가 땅 속에서 자라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 이 풀잎 같은 고구마 모종을 심어서 어떤 고구마가 나온다라는 게 추측 가능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AS를 받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장사하는 분이 이거 뭐요? 이게 뭐 꿀이요, 호박이요, 뭐요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사와서 꽂아놨는데 전에 다른 고구마가 나온다. 그러면 난감하죠. 그때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고구마를 사실 잘 몰라요. 시장에서 뭐 농약사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통구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고구마 순을 잘랐어. 언제 잘라다 그래. 그럼 그날 묵혔든 그 다음 날이든 그 트럭을 타고 농약상으로 가서 또 다시 또 뭐 시장의 자판으로 깔리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풀리든가 하면 벌써 3일, 4일이 지나가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생명체잖아요. 본체에서 잘려진 줄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재기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과학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애들을 경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경화시키는 거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얘들이 싹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경화하지, 방치돼서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딱 나갔을 때 빨리 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 농가와 직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이죠. 시장에서 고구마 파는 분들이 뭐 고구마 전문가도 아니고 팔고 있는 고구마 보증의 품종이나 특성은 뭐 전해 들은 말밖에 없는데 거기서 사가지고 며칠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직거래할 농가 중 어딘가 믿을만한지 미리 한번 파악해 놓고 예약을 해 두면 뭐 농사 중인 걱정 하나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자재 선택인데 농자재는 고구마 농사에 들어가는 이제 자재들이죠. 그건 유기질 비료가 있을 것이고 무기질 비료가 있을 것이고 토양 상술제가 있을 것이고 토양 살충제가 있을 것이고 제초제가 있을 것이고 피복하는 비닐이 있을 것이고 뭐 어느 분들은 이제 더 잘 자라라고 영양제를 줄 것이고 등등 있겠죠. 그중에 이제 비료는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가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유박을 쓸까, 퇴비를 쓸까, 양은 얼마를 넣을까 이런 걸 결정해야겠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마는 거름을 안 한다 라는 생각으로 있으면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면은 이제 뭐 만약에 유기질 비료 안 하고 비료를 안 하면 이제 수확량은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무기질 비료는 고구마 전용 복비를 메인으로 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전용 복비를 메인으로 하고 이제 땅에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용송임이나 용가린 인이죠. 그거는 NPK 중에 P2이고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를 보조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넣는다면 얼마나 넣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 밭의 전작에 따라서 그 밭의 상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이제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토양살충제는 무엇을 쓸 것인가? 피복 전에, 피복 후에. 예. 그다음에 풀씨 발화를 막는 제초제는 어떤 걸 쓸 것인가? 그다음에 풀이 올라왔을 때 제초제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초 시기도 결정해야겠죠. 물론 심어주고 한 달 이내에 싹 끝내주면 좋겠지만 그 문제. 그다음에 나는 친환경 농사야. 그렇다면 이제 친환경 중에서도 무농약인지 뭐 유기재배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유기재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무기질 비료, 토양살충제, 제초제, 피부 뭐 제초제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군뱅이나 철사벌레, 뭐 선충 이런 해충하고 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결정이 돼야겠죠. 생각보다 큰 작업들이. 다음 키워드는 농기계 및 작업기라고 제가 정해놨는데요. 텃밭은 뭐 호미, 사포크 등 뭐 몇 가지를 제약은 본인이 농기계를 꼭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농사를 많이 져도 농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요. 하지만 이제 고구마에 필요한 필수 농기계라는 게 있고요. 이 필수 농기계 보유 또는 내가 빌릴 수 있는 여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고구마의 농사의 면적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일 처음에 흙을 부드럽게 경운 우리말로 함자인가 이게 경운 즉 로터리를 쳐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약들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둑을 규격만큼 2, 3cm만큼 높이고 각지게 내면 좋고 등등을 해야 나중에 비가 와도 습이 안 차올 물이 안 차오르고 왜냐하면 밭 밑에는 경관층이라고 있어가지고 직배수가 쉽지 않은 밭은 반드시 차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차오를 만한 높이보다 조금만 더 높여주면 더 좋을 거요. 그다음에 비닐 피복을 뭐 해야 되고 고구마를 이제 심으면 잘 자란 땅 속에서 잘 자란 고구마를 상처 없이 또 캐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정에 맞는 농기계들이 필요하겠죠. 농기계가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의 능력과 관계 있는 키워드예요. 내가 없으면 빌려오면 되죠. 근데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버리면 빌릴 수도 없겠죠. 또는 알아도 주변에 없으면 빌릴 수도 없고 물론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했지만 그게 이제 바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내 능력을 알아라 하고 연관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맨손에
든 농기계로 노동력에 의존해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면 몇 평이나 가능하겠는가?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수확 후에 저장, 수확 및 전처리 및 저장 얘기인데요. 잘 키워서 이제 이제 걷어들여야죠. 이제 수확하자마자 이제 다 팔아버린다든가 밭에서 포장해서 싹 나가버리고 그러고 들여오자마자 뭐 다 먹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저장에 고민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조금 짓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조금만 욕심을 내면 고구마를 겨울까지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수확 방법과 저장 방법입니다. 사실 고구마는 심기보다 수확이 힘들어요. 저희도 해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2배 걸려요. 2배. 초보자에게는 뭐 수확보다는 뭐 안전한 저장이 힘들겠죠. 또 수확해놨는데 저장했다. 다 썩었다. 어떡하라고. 고구마는 애들 자기 보호막이라는 게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사과는 손으로 살살 무지는 광이 나는데 고구마는 껍질이 싹 벗겨져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부에 이제 그 환경에 민감하고 자칫 썩기 시작하면 컨테이너 박스나 그 저장하고 있는 그 저장기 용기 안이 전부 폭삭 주저앉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는 심기 전부터 혹은 심어놓고라도 얘를 어떻게 캘까? 캐는 방법. 캐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 상처 없이 캔다는 게 저희야 뭐 기계를 써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요. 해봐야 이제 나중에 좋죠. 그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막 담아서 보관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햇빛에 말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저장 공간과 저장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수확하면서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놓은 대로 순조롭게 전처리, 본저장, 가저장, 본저장 이렇게 들어가거나 판매 또는 자기 소비가 끝날 때까지 이제 고구마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안전하고 상처 없이 수확하면 우리는 통상 전처리 과정이라는 거치고 안정한 습도와 온도에서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몇 개월씩 썩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자칫 맞지가 않으면 힘들게 지은 1년 농사 쉽게 썩어나가는 건 순간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다음에 판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를 농사를 조금 지어서 그냥 자가 소비하는 분들에겐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만약에 자가 소비나 지인 찬스 외에 더 여유가 있어 판매를 한다면 반드시 유통을 생각해야겠죠. 고구마 재배 전에 고구마 재배할 면적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다 수확하고 나서 자가 소비나 또 지인 찬스 빼고는 얼마만큼 팔아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면 어떻게 팔 것인가, 어디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결국에는 재배할 면적이 쉽게 나오죠. 얼마만큼 내 능력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까지 되니까요. 이 판매를 한다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 우리 해남에도 많은 농가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제값을 팔고 제값에 파는 문제, 제값을 받고 파는 문제니까요. 그거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요즘같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더더욱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도매 시장에 낼 건지 지인들에게 아름아름 팔 것인지 뭐 인터넷에서 올려서 팔 것인지 뭐 아니면 아는 상점들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해서 팔 것인지 등등 뭐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소량의 고구마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는 없어요. 끌려가기 마련이죠. 제가 받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쇄된 형태니까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이런 형태 사람들에게 파는 이런 형태의 판매가 이제 좋겠죠.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판매를 한다면 고구마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서 보면 고구마 나와 있는 고구마를 다 딱 보고 그 가격을 본 다음에 내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이 가격에 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은 생각해 봐야 조금 뜨끔해집니다.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농사를 지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돌을 던져놨으니까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